안녕하세요. 소마 50일입니다. 오늘은 보자마자 리뷰 두 번째 시간으로 신의 한수 기수편이라는 영화를 다루려고 합니다. 신의 한수는 2014년도에 조봉구 감독, 정우성, 이범수, 안성기 주연으로 개봉되었던 영화입니다. 당시에 평이 그렇게 아주 뛰어난 영화는 아니었지만 이 대중적으로 꽤 흥행에 성공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. 뭐 타짜의 이제 아류의 영화로 흔히들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영화들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지명도를 얻고 흥행했던 영화가 이 신의 한수라는 영화입니다. 일단은 이 신의 한수 귀수편이라는 영화는 속편이긴 하지만 전편과는 직접적인 스토리상으로 연관성은 없습니다. 전편에서 안성기가 연기했던 그 배역 주님이라는 캐릭터가 언급했던 인물 중에 귀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. 그 귀수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새로 짜서 구성한 영화가 이 신의 한수 귀수편입니다. 이 영화에 대한 이 시네21의 20자평이 되게 재밌는데 이 두 명의 평론가가 평점을 주었어요. 한 명은 근데 극단적입니다. 상대적으로 시네21의 김성훈 평론가, 김성 기자인가요? 이분은 바둑이면 바둑, 액션이면 액션, 전편보다 영리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. 박평식 평론가, 그 평점 짜기로 유명하신 분이죠. 이분은 만취한 선무당이 칼부림하듯이라고 평을 하셨습니다. 양 좀 극단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영화가 이 신의 한수 기수편인데요. 신의 한수 기수편은 지금 제가 2019년 11월 9일 오전 9시 10분 영화를 봤습니다. 보고 나와서 지금 한 1시간 좀 넘게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요. 일단 제가 본 영화는 이 영화에 대한 평은 좀 긍정적입니다. 이 영화는 일종의 그 성인 만화의 영역에 해당하는 오락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대본 소용 그 만화라고 해서 성인 대상으로 해서 도박이라든가 뭐 그 뭐 범죄라든가 뭐 성이라든가 이런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그 19금의 그 성인용 만화책들이 좀 있었는데요. 뭐 대표적인 작가가 이제 박봉성이라든가 뭐 김성모라든가 그다음에 뭐 허영만 작가의 경우에도 뭐 타짜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용 만화에 가깝다고 해봐야 되겠죠. 성인용 만화죠. 어 그런 영화들의 스타일 그런 스토리의 이제 스토리들을 이 영화 속으로 영화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신의 한수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인데요. 이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전편을 보는 건 전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 전편이 구축해 놓은 세계관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역시 전편을 보고 나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. 이 신의 한수란 세계의 캐릭터들은 지극히 평면적인 인물들입니다. 그러니까 선과 악이 뚜렷한 인물들이고 대부분은 범죄에 속해 있는 인물들이니까 선한 인물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. 이 신의 한수의 귀수라고 하는 주인공, 즉 권상우가 연기하는 귀수의 경우도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목표입니다. 그러니까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가장 사랑하는 대상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직진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. 그 과정에서 관문에 해당되는 이제 그 캐릭터들이죠. 이 뭐 허성태가 연기하는 뭐 잡초라든가 뭐 그다음에 장성무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일종의 스승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김성균이 연기하는 허일도라는 인물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 영화의 복수극으로서의 무게감을 좀 덜어주기 위한 감초 같은 캐릭터를 이제 김희원이 똥 선생이라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 최종 보스는 뭐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. 최종 보스는 뭐 제일 잘 나갔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뭐 좀 이제 약간 이 영화의 변수 같은 좀 영화의 좀 구성을 좀 변화를 주는 이 귀수의 복수하고자 하는 인물로 우도환이라는 인물이 저기 우도환이 배우가 연기하는 외톨이라는 역이 등장을 합니다.
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그 가고자 하는 방향은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영화의 좋고 싫음이 있는데, 이 영화는 당연히 리얼리즘 영화에 해당되지도 않고 현실적 감각도 별로 중요한 영화가 아닙니다. 영화적 미술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일종의 하나의 무대죠. 그러니까 뭐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하는 게임을 비유하자면 뭐 무대를 옮겨가면서 시합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한 겁니다. 근데 그 장소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공간인 거죠. 뭐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공장이라거나 아니면 용광로가 들끓는다거나 뭐 절 같은 공간, 절이나 사당 같은 공간이라거나 아니면 뭐 빌딩에 있는 한 사무실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에 있는 공간들인 겁니다. 그러니까 성인 판타지, 성인의 이제 실제 현실 속에 있는 인물인 것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결을 벌인다라는 이제 설정을 갖고 있죠.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뭐 인간적인 느낌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. 그래서 그런 인간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은 오직 주인공인 귀수밖에 없는 거죠. 나머지 캐릭터들은 어, 그 이 승부에 목숨의 승부를 거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, 일종의 관문에 해당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영화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목적들을 아주 뚜렷하게 알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을 해서 직진을 해 나갑니다. 뭐 어렸을 때 생각보다는 어렸을 때 귀수의 이 프리스토리가 이 계기가 이 행동의 영화에 동인을 주는 계기의 스토리가 뭐 잘 짜져 있고요. 그들이 이가 복수해야 될 대상이 타겟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, 그 다음에 성인이 된 이제 권상우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. 어, 그래서 그 단계들을 무대를 바꿔가면서 싸워서 해결해 나가는까지의 이야기가 단선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영화의 일단은 상영 시간이 1시간 46분 정도의 시간이고, 뭐 이 오락 영화물로서 뭐 주어진 캐릭터들, 뭐 단순하고 명쾌한 그리고 악독한 이 캐릭터들이 등장을 해서 퇴장을 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. 생각보다 뭐 이런 장르물들을 만들기 쉬울 것 같지만 뭐 그렇게 또 쉽지만은 않은 물이 거거든요. 뭐 예전에 뭐 실패작들도 많이 있었고, 황제를 위하여 같은 영화, 이런 영화들은 뭐 지나친 감상주의 같은 데 빠져 있었던 영화들이고요. 이 신의 한수 귀수편은 그런대로 이 캐릭터성들을 잘 살리면서, 개성들을 살리면서 영화적인 그 오락물로서의 본분에 충실한 영화입니다. 귀수의 캐릭터 역할을 한 권상우의 경우엔 대사가 별로 없고요. 이 배우 갖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장점이 있죠. 육체성이라든가 뭐 그런 뭐 돌진하는 집념의 모습, 이런 모습들을 잘 살렸습니다. 이 오랜만에 이제 저격을 맡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권상우 배우가 약간 코미디에 대한 욕심들이 있는데, 약간 이제 그 많이 지적되는 것 같은 좀 대사상의 어색함 같은 면도 있고 뭐 있었는데, 뭐 비교적 최근에 뭐 탐정 같은 영화에서 좀 여유를 좀 찾은 것 같고요. 그 캐릭터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 것 같고, 오랜만에 좀 이런 액션 캐릭터 역할을 잘 해냈고, 또 이 배우의 액션 동작들이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. 권상우 배우의 경우에는.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아주 잘 살아있는 것 같고요. 김희연 배우가 이제 그 옆에 조력자 역할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곁다리 같은 스토리들을 전개를 해나가는데, 뭐 나름대로 뭐 잘 어울리는 역할을 합니다. 이게 타짜 1편에 보면 뭐 고니와 그 저기 뭐죠, 고광덕 같은 역할을 이제 둘이 담당하고 있는 건데, 뭐 밸런스가 괜찮은 편이에요. 그리고 이제 악역 캐릭터들이 되게 매력적이에요. 그러니까 뭐 그 잡초 역할을 하는 허성태 배우라든가, 그 다음에 이 최종 보스의 마스크 자체가 카리스마가 있는 배우들이라서 그 매력들이 있고, 뭐, 뭐 우도한 배우라든가, 이게 되게 그냥 단순하게 나쁜 놈들이거든요. 나쁜 놈 역할을 나쁜 놈답게 딱 깔끔하게 끝내버리니까 뭐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그냥 영화 자체로서는 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 작품을 가지고서 뭐 완성도를 따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
의미가 없죠. 이 영화의 목적은 뚜렷하고 이 영화의 완성도라는 것 자체가 깊이감을 주고 있는 영화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성인 영화, 그러니까 성인 만화의 세계처럼 단발마적인 그런 복수의 과정 그리고 선과 악의 뚜렷한 구도를 가지고서 직진하는 영화이고 그 세계들을 이제 잘 구축했냐는데 미술적 측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 편집적 측면에서 뭐 빠른 전개 이야기의 스토리가 빨리빨리 진행되고 그 다음에 몰입감을 가지고 있는다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. 그래서 아까 처음 이야기했을 때처럼 초반부에 이 세계관을 받아들이냐 여부가 중요하다고. 이 세계관은 사실은 현실적인 공간이지만 가짜의 세계죠. 사기 바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판이 크지도 않고 뭐 그런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런 세계인데 그런 세계를 만들어서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공간 뭐 심지어 권상우가 그 어린 귀수가 수련하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그 폐쇄된 사당이나 절 같은 데서 그 자기의 수련을 쌓는데 그런 공간이란 건 되게 어떻게 보면 그 현실에 있겠지만 인위적인 느낌의 공간이거든요. 그런 공간들 자체의 설정들을 이제 받아들이냐의 문제입니다. 그런 면에서는 뭐 이 영화는 나쁘지 않다. 오락물로서 그런 뭐 감도 좋고요.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바둑이라고 하는 이 소재의 특성을 전편보다 잘 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 전편에서는 바둑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지만 대부분의 장면들은 그 특이한 액션물로서의 느낌들이 훨씬 강했거든요. 근데 이 영화는 어쨌든 소재를 어차피 저 같은 경우에도 바둑을 전혀 모르는데 바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바둑이라는 소재가 뭐 영화의 승부축을 누리는 일종의 축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이 소재 자체도 전편보다는 좀 나아진 편이 아니냐.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 얘기했던 박평식 평론가의 평보다는 김성훈 평론가의 평을 더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신의 한수 귀수편이라는 영화는 사실 그 전편보다는 폭력 수위가 약해졌어요. 전편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인데 현재 15세 관람 등급이거든요. 근데 실제로 영화를 보면 다루고 있는 뭐 그 폭력 장면의 수위들은 직접적 장면들은 별로 없지만 이제 편집을 통해서 이제 그런 감각들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어서 나름 영리한 그 오락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사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들에게 뭐 권할 만한 영화는 아닌 것 같고 성인 오락물로서 뭐 꽤 볼만한 영화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뭐 이런 그 단순한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질주하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향 끝 어차피 어떻게 보면 뻔히 보이는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영화들을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거든요. 그런 분들까지 뭐 권할 만한 영화는 아니지만 뭐 머리를 비우고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화를 뭐 즐기겠다는 마음으로 가서 보시면 뭐 나쁘지 않은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이 가이드 리뷰로서 적절한 것 같습니다. 뭐 캐릭터들도 그렇고 뭐 영화 배우들 연기는 굉장히 좋다 생각이 전 들었고요. 그 다음에 뭐 이야기의 구조는 뭐 단순하지만 그런 단순한 구조를 잘 설정해서 액션 시퀀스를 연출하고 나갔던 부분들은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액션 감독이 누구신지 잘 궁금해지는데 뭐 전체적으로 뭐 그런 액션 장면들도 뭐 아주 인상적이진 않았어도 굉장히 좀 실감이 났고 뭐 저는 괜찮았습니다. 여러분들도 뭐 제가 말씀드렸던 의도대로 뭐 단순하고 머리 비우고 볼 수 있는 성인용 오락 영화를 원하신다면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상 신의 한수 귀수편에 대한 보자마자 리뷰 올려드렸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 되기 싫어. 방당 100만 원. 너한테 세상은 둘 중에 하나야. 놀이터가 되든가 생지옥이 되든가. 이제 시작해야지. 진놈 알아서 자르자고 고개 들지 말라고 했잖아요.
막상 닥치니까 나 졸리네. 기대되네. 이 모든 게 다 너 같은 하수의 운명이야.